최근 히샬리송의 활약이 너무나 부진한 상태인데 특히나 이번에 있었던 풀럼과의 리그컵 경기에서도 히샬리송의 기록을 보면 히샬리송이 72분 동안 뛰었는데요. 72분 동안 득점을 하나 기록하긴 했지만 패스 성공 횟수를 보면요. 17번 중에 5번. 패스 성공률이 29%고요. 당연히 경기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낮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심각한 기록이 볼 소유권을 잃은 횟수가 19번이었어요. 이것도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횟수였는데 아까 패스 횟수랑 비교해보시면 패스를 시도한 횟수가 히샬리송이 17번이에요. 그런데 볼을 잃어버린 횟수가 19번입니다. 그러니까 히샬리송이 오늘 경기를 할 때 패스를 하는 횟수보다 볼을 받아서 볼을 잃어버린 횟수가 더 많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히샬리송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최전방 원톱이라면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수의 등을 지고 버텨주면서 포스트 플레이를 하고 여기서 볼 소유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히샬리송이 최전방에서 볼 소유를 거의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최근에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소유할 때 전방으로 길게 걷어내는 게 아니라 짧은 패스를 통해서 후방에서 상대 수비를 끌어당길 때가 많죠. 그래서 여기서 탈압박을 하고 상대 수비가 점점 올라오게끔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대 수비가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을 때 이 뒷공간을 노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상대팀이 워낙에 높게 올라와서 전방 압박을 하다 보니까 후방에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탈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압박이 워낙에 강해서 압박을 풀어낼 수가 없을 때 결국에는 최전방 공격수가 약간 내려와 주면서 토트넘이 전방에 있는 공격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상대 수비수가 강하게 압박을 할 때 여기서 최전방 공격수가 상대 수비수의 등을 지고 볼을 받아주면서 여기서 압박을 이겨내면서 탈압박을 하는 이러한 패턴이 사실은 짧게 풀어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패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서 볼을 주고받다가도 최전방에 버텨줄 수 있는 공격수가 있으면 최전방 공격수를 활용해서 탈압박을 하는 패턴을 분명히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후방에서 탈압박을 하다가 탈압박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최전방에 있는 홀란드에게 한 번의 롱패스를 통해서 압박을 풀어내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무리 후방에서의 볼 소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라고 해도 어쨌든 최전방에서 히샬리송이 버텨주면서 탈압박을 해주는 그러한 패턴을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가져가고 싶을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봤던 것처럼 히샬리송이 최근에 전방에서 볼을 소유해주거나 버텨주는 플레이를 거의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토트넘이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다가 전방에서 내려오는 히샬리송에게 한 번의 롱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맨유와의 경기였는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등을 지고 버텨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히샬리송이 이 버티는 플레이를 사실 체격 조건도 좋고 힘도 강한 선수라서 버티는 플레이를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 버티는 플레이를 굉장히 못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히샬리송이 버티다가 결국에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에게 힘에서 패배하면서 볼을 빼앗기고 토트넘이 볼 소유권을 맨유에게 넘겨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 토트넘이 케인의 공백을 느끼는 점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토트넘이 후방에서 탈압박을 하지 못했을 때 케인 같은 경우에는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상대 수비가 붙어있을 때 어떻게든 힘으로 이겨내서 돌아서니까 여기서 돌아서는 순간 뒷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손흥민도 뛰어들어가고 쿨루세프스키도 뛰어들어가고 이때 케인이 돌아선 다음에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토트넘이 케인을 시작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릴 때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히샬리송이 사실은 상대 수비수의 등을 질 때 한 번만 이겨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한 번을 이겨내는 플레이를 히샬리송이 이번 시즌에 거의 해주질 못하고 있죠. 그래서 히샬리송이 커리어 내내 최전방 공격수로 뛴 시간보다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 내지는 좌우 측면 공격수로 뛰었던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에버튼에서도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는 칼버트 루인이 뛰었었고요. 히샬리송은 좌우 측면 공격수나 약간 투톱에서 세컨드 스트라이커를 맡았었어요. 그래서 에버튼 시절에 히샬리송의 활동 반경을 보면 약간 측면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히샬리송이 영입이 될 때 손흥민 선수와 뛰는 활동 반경이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던 건데, 히샬리송이 이번 시즌의 활동 반경만 봐도 일단 최전방에서 플레이하는 빈도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포지션도 최전방의 히샬리송이 원톱으로 뛰다 보니까 이 선수가 버티는 플레이가 강점이 아닌데, 마치 케인처럼 버텨주는 플레이를 지금 토트넘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여기서 상대 수비를 등지고 버티다가 턴오버가 나오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샬리송이 최근에 토트넘의 공격 과정에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나 지금 토트넘의 이선 라인들을 보면 손흥민, 메디슨, 클루셉스키, 솔로몬 페리시치 등등 이선 라인에 사실 수비수를 등지고 버텨주는 유형의 선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에서 버텨주면서 이선 라인의 플레이를 살려줄 수 있는 공격수가 토트넘에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히샬리송이 공격을 전개할 때 최전방에서 버텨준다면 손흥민, 메디슨, 클루셉스키 이 선수들이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히샬리송이 볼을 떨어뜨려주면 여기서 손흥민, 메디슨, 클루셉스키가 볼을 가지고 드리블을 하든, 아니면 메디슨 같은 경우는 볼을 받아서 클루셉스키나 손흥민 선수에게 뿌려주든, 일단 히샬리송이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수랑 싸워주면 클루셉스키, 손흥민, 메디슨 이런 이선 자원들의 플레이도 더 살아날 수가 있는데, 히샬리송이 여기서 볼이 투입되자마자 볼을 빼앗기니까 아예 메디슨, 손흥민, 클루셉스키에게 볼이 전개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워낙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후반전에 히샬리송을 대신해서 원톱으로 출전할 때가 꽤나 많은데, 이게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는 게, 손흥민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가 넘어갔을 때 일단 손흥민 선수는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버텨주는 플레이에 능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등지고 지켜주는 플레이를 기대하기가 약간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상대 수비가 수비 라인을 내리고 수비를 밀집시키는 상황이라면 손흥민 선수가 더군다나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혹은 박스 안에서 버텨주는 플레이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서 최전방에서 버텨주는 플레이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선수가 히샬리송인데, 이 선수마저도 장점까지는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히샬리송 활용법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히샬리송이 애초에 너무나 최전방에서 투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후방에서 볼이 넘어올 때 이번에도 히샬리송이 등을 지고 볼을 받아주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히샬리송이 이 볼을 소유할 때 버티는 건 둘째치고 볼 터치가 굉장히 투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터치가 히샬리송의 몸 쪽에서 굉장히 멀리 날아가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히샬리송이 볼을 터치했을 때 볼 터치가 멀리 날아가면서 앞쪽에 있는 수비수에게 그냥 볼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샬리송이 여기서 열심히 볼을 따라가 보지만 여기서도 상대 수비수에게 힘에서 밀리면서 볼 소유권을 뺏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샬리송의 역할이 굉장히 불분명하죠. 최전방에서 힘으로 버티는 유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드러운 연계 플레이로 볼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유형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연계 플레이가 부드러울 때가 많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이번에는 히샬리송이 등을 지는 선수도 없이 후방에서 볼이 넘어왔을 때 완벽하게 프리한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볼을 잡는 순간 왼쪽에서는 손흥민, 오른쪽에서는 쿨루셉스키가 전방으로 달려나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히샬리송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뛰어들어가는 쿨루셉스키랑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빨리 넣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디슨도 주변에 있었는데 메디슨에게도 패스를 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볼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는 타이밍을 이미 놓쳐서 히샬리송이 볼을 끌고 올라가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뛰어나가다가 공간이 사라져서 상대 수비가 손흥민을 이미 마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클루셉스키가 뛰어가고 있는데 이때 상대 수비가 다가오니까 히샬리송이 클루셉스키 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도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히샬리송이 메디슨에게도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손흥민에게도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클루셉스키에게도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고 여기서 상대 수비의 방해에 막혀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히샬리송이 중앙 지역에서 볼을 소유해주지도 못하고 연계 플레이도 해주지 못하고 판단력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최전방 공격수가 해줘야 되는 역할을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특히나 현대축구에서는 최전방 공격수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득점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내려와서 연계 플레이도 해줘야 되고 상대 수비를 끌어당기면서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여러가지 해야 되는 역할이 많거든요. 그런데 히샬리송은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사용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유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손흥민과 클루세스키가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면서 상대 수비를 좌우 측면으로 끌어당겼을 때 이때 히샬리송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저돌적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러한 움직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어느 정도 활용될 수 있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움직임 하나만으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기가 일단은 힘들고, 그리고 특히나 히샬리송이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 결정력 자체가 너무나도 떨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죠. 히샬리송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이게 히샬리송의 장점이거든요. 공간으로 저돌적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때 메디슨이 히샬리송에게 절묘한 스루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히샬리송이 1대1 찬스에서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달려오니까 여기서도 잘했어요. 잘 접으면서 상대 수비를 완벽하게 제쳤죠. 그 다음에 골키퍼랑 완벽한 1대1 찬스가 되면서 골키퍼까지 심지어 제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빈 골대에 넣는 거였거든요. 여기서 히샬리송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게 어떤 거냐면 완벽하게 골키퍼까지 제쳐냈는데도 득점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여기서 우물쭈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샬리송이 슈팅을 빨리 안 가져가면서 수비가 달려오면서 히샬리송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장면이었어요. 히샬리송이 그냥 골키퍼마저 제쳤기 때문에 그냥 빈 골대에 넣기만 하면 되는 장면인데 여기서 우물쭈물하다가 상대 수비수가 달려와서 히샬리송의 슈팅을 방해를 하고 히샬리송이 슈팅을 하기 전에 발을 갖다 대죠. 이거는 히샬리송이 자신의 그 득점력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아예 득점을 못하는 선수도 아니었거든요. 에버튼 시절에 152경기에서 53골과 1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요. 득점만 보면 기본적으로 3경기당 한 골은 넣었던 선수거든요. 에버튼에서. 근데 토트넘에서의 기록을 보면 39경기에서 4골. 이게 사실 경기당 골로 계산하면 사실은 10경기에 한 골도 안 되는 골이다 보니까 지금 토트넘에서 득점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그 시즌 초반에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히샬리송이 교체될 때 굉장히 불만 섞인 표정으로 나오면서 화를 내는 장면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감독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이번 시즌 브렌트포드전에 히샬리송이 화를 내면서 나온 다음에 인터뷰로 내가 감독에게 화난 게 아니라 내 퍼포먼스에 화가 난 거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던 것도 있었는데 지난 경기를 보면 교체가 되는데도 그리고 분명히 득점을 못해서 불만이 많이 쌓인 상태로 나오는데도 화를 더 이상 내지 않는 모습도 잡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히샬리송이 약간 자신감이 좀 한풀 꺾이면서 주눅이 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감도 없는 상태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원톱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고 있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보면 기자들이 계속해서 히샬리송을 원톱으로 쓰는 것이 옳은 것이냐 계속된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우리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성향을 생각을 해보면 다이어나 요리스나 이렇게 자신의 플랜에 제외가 됐다고 판단을 하면 과감하게 그냥 플랜에서 제외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최전방 원톱으로 뛸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히샬리송에게 어느 정도의 기회는 돌아갈 거지만 히샬리송의 부진이 길어지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성향상 플랜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히샬리송의 컨디션도 빠르게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히샬리송의 장점이 워낙에 명확한 선수라 저돌적인 움직임, 사실 이거 하나를 믿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돌적인 플레이를 어떻게 하면 더 살려줄 수 있을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